엊그제 어젠가 이제 정청래가 이제 이재명 왔다고 90도로 인사했잖아요. 네네. 그게 뉴스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제가 한동훈의 90도 인사랑 똑같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민주당의 한동훈이다. 이건 제가 일타쌍피로 한동훈도 조지고 정청래도 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네. 90대 인사하고 나서부터 몸에 칼을 갈더니 결국 이제 1년 내내 당대표 되고 싸웠잖아요. 근데 정청래도 90도 인사를 한 거는 이재명하고 싸우겠다. 이런 거라는 얘기를 참 비유를 잘하더라고요, 역시. 제가 어제 아침에 그 뉴스캐빈에 가가지고 예언했거든요. 그 정청래 대표도 간다던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상되는 거 있습니까? 라고 하시길래 혹시 이 방송을 민주당 당직자가 듣고 계시다면 이로 제가 이제 묘책을 알려드렸죠. 분명히 김민석, 정청래 누구와 먼저 악수했느냐, 누구에게 더 오래 악수를 했느냐 이런 모든 게 다 헤드라인으로 막 뜰 텐데 그거를 완전 불식시키는 방법은 그냥 90도 각도기 인사를 하면 된다. 그 말을 먼저 했어, 장치고보다? 네. 저 아침 8시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팬심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대세는 김효은입니다. 그러네. 그러면서 뭘 했느냐? 그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더 기분이 나쁠 것이다. 왜? 그렇지. 90도 인사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등에 칼을 꽂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서사에다 갖다 끼울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그 진행자께서 근데 눈이 안 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눈 내리는 날이었잖아요. 눈이 안 오지, 그래서 눈이 안 오지. 아유 눈은 안 내리지만 땀은 흐르잖아요. 네 이랬거든요. 근데 똑같이 90도 인사를 했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채팅창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서사는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봐요.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끝나고 지선 백서 쓰자고 하잖아요. 그 위원들을 본인이 선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백서의 내용 가지고 얼마나 또 문조털레우랑 무슨 돼지털 거기랑 막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본 거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시거든 연락 주십시오. 그러니까. 남의 집 불구경도 나름 재밌긴 하네요. 네. 근데 우리 집 불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왜 드리다 말았냐면은 일단 최고위 분위기도 완전 반전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엄중한 기간에 어디 지금 당 기강을 흔들어? 이런 분들이 다수였어요. 빨리 우리 이거 재선거 빨리 이거 추진하자. 다들 그렇게 결연했습니다. 네. 지도부가 지금 그래요. 원내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의총도요, 지금 많은 그런 뭐 헤드라인이나 방송에 나오는 패널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제 백불 같은 거. 중간에 이제 의총장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그런 몇몇 의원님들이 그러잖아요. 장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이 좀 많았고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요. 총 10명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110명 중에 다 참석하지도 않았어. 심지어 의총에. 10명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7명은 퇴진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5명만 대놓고 나가라 했고요. 하퇴하라 했고요. 2명은요, 책임지라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나머지 3분 중에 한 분은요, 2018년하고 올해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2018년의 결과보다 이번 지선의 결과가 압도적으로 더 잘했다라는 그런 결론만 내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표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2분은요, 지도부 흔들지 말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데일리안이었죠? 거기서 쓴 글이 110명인데 그 중에 7명이 나가라 했고 3명이 나가지 말라 했으면은 나누기를 한 거야, 퍼센트로. 그러니까 한 60명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의원들 중에 뭐 60명이 대표 사퇴를 주장했다. 이거 언중위에 저희가 지금 제소했거든요.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구나. 적어도 기자로서 취재를 하려면은 의원님들 다 전화를 돌려야죠. 그래서 일일이 확인을 한 다음에 직접 수를 세야죠. 그리고 제가 여쭤본 모 의원님은요,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이거 지선 끝나고 다 지나갔는데 대표 흔들릴 거였으면 진즉에 지선 결과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겠지. 왜 아무도 그렇지. 그렇게 못하냐. 누가 봐도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게 한 거다, 이 상황에서. 근데 또 의총을 열어가지고 일도 많고 귀찮아 죽겠는데 의총 갔더니 맨날 나와가지고 대표 사퇴하라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하고.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나까지 나가서 또 얘기하면은 의총이 10명만 얘기해도 거의 3시간 걸리는데 맞아요. 나까지 나가서 얘기하면은 하루 샌다고. 그래서 빨리 하고 나가려고 발언을 안 하는 거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의총 소집해가지고 앞에서 대표 나가라 하는 그런 7분 있잖아요. 늘 하시던 분들. 나머지 뒤에 앉아서 조용히 계신 의원님들은요. 또 시작이야. 나 빨리 일 좀 하고 싶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런 방송의 썸네일로 뭐 대표 사퇴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뭐 이거 다 가짜. 네. 지금 저기 올림픽공원 저기 파리크라상 위에 뭐가 붙어 있냐면요. 제가 이제 사진 찍어 왔는데 박정훈이 이제 플래카드 내걸었어요. 서울과 송파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일에 전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있다가 플래카드 내걸면은 그게 맞는 겁니까? 송파 국회의원 한 명은 또 일본 갔다 와서 뭐 정치인 만나고 왔다고 난리치고 뭐 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들 공천 누가 했나요? 정말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거고요. 박정훈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무엇이 중헌디 싶어요. 진짜. 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이거를 해야 정치지. 진짜. 지금 너무 왜 사람들의 민심을 못 잃는 거야. 지금 그 지역구에 있는 개표소에서 다친 사람이 있어요. 투표소에서 맞아. 사직 끌려나갔다고요. 맞아요. 어르신이. 뭐 하다 그렇게 끌려나가신 거예요? 뭐 노상방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참정권 훼손당한 거 이 투표지 온몸으로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헌수막에. 이제부터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심 아닌가요? 그 올림픽 그러니까. 공원도 그래요. 응? 이제 제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진짜. 배현진도 그런 게 사실 있잖아요. 원래 6.3 지방선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원래 한참 전부터 잡혀있던 거고, 근데 그 선거 끝나면은 뭐 결과가 어떻든 간에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대책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에 훅 일본을 가고 이게 약속된 것처럼 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 그리고 그걸 갖다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전혀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나 사진 찍은 놈 누구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무슨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국민의 대표가 할 소리냐고, 그게. 그리고 가는 거야 갖다 손 치지만 갔다가 바로 돌아오면은 오히려 본인한테 플러스죠. 응. 급기국. 그렇지. 응. 참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진짜 뭘 정의했는지 그런 그 결과도 좀 공개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구 평화. 지구평. 현진아, 넌 꿈이 크구나. 넌 우리나라 있기 좀 힘든 사람이구나. 거의 국경 없는 국회의원 이런 거 하나 해야겠구나. 와, 진짜. 자, 여러분, 저희 점점 더 유쾌해지고 재밌어지는 가운데, 네, 잠깐 30초 광고 한 번 더 볼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온 입에 혓바늘이 난 김효은 대변인 응원하는 의미로 좋아요 다 눌러주세요. 그래야 오늘 실시간은 우리 배승희 변호사 라이브 본 분들도 다시 보기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사이에 서민 교수님께서 배승희 변호사가 왜 이 시간에 라이브를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원망하는 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원망과. 원망 아닙니다. 네. 제가 진짜 배변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 이상한 방송에 나오실 때라서 좀. 빨대왕 시절. 그쵸? 아니, 너무 죄송합니다. 배승희 변호사 전 팬이죠. 우리는 되게 친하잖아요. 그쵸? 네.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매일 아침에 제가 배승희 변호사 뉴스 배송 녹화하고 오후에 항상 올라오거든요. 네. 장혜찬과 배승희의 뉴스 배송도 여러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니입니다. 네. 난 사실 옛날에 유영아 의원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냥 좀 안 좋아했는데 별로 그냥 왜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지 막 그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잖아. 장동혁 퇴원할 때까지 사퇴 걸어 말자. 이렇게. 근데 우리 교수님 참 여러모로 안 좋아하는 분들 약간 그 원한이 있는 분들이 많으셔요. 제가 분들이. 네. 인간하고 인간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걸 잘 몰랐어. 눈에 뭔가 꺼풀이 씌어 있어가지고 참 오랫동안 진짜 좌파에 머물다가 한바짓 하다가 지금 겨우 돌아왔는데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러잖아. 넌 또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널 믿지 않겠다. 나 할 말 없어 그래도 머리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 정도인지 몰랐잖아요. 저도 당원 게시판 사건 이전에는 그냥 이제 왜 저렇게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지? 그러면서 너무 늦은 기간까지도 약속 대련이겠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얼마나 좀 이런 사람이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 야당에서 사전투표 폐지법을 발의했잖아요. 한동훈이 동참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의 오랜 생각이다. 아니 오랜 생각이면은 법무부 장관 할 때 좀 그때 얘기를 왜 안 하던가. 했어? 그때 왜 한마디도 안 하다가 총선 때 왜 안 했어? 여론이 이제 사전투표 폐지 막 불타오르니까 나의 오랜 생각이다. 와, 너의 올해는 일주일이냐?
정말 너무 사람이 치졸해. 그러니까 이 세치어에 속았어. 난 너무 사람을 잘 믿어. 난 앞으로 믿지 않을 거야. 그렇습니다. 네, 서민 교수님의 변명 잘 들었고요. 뭐 하도 맨날 듣는 이야기라 큰 감흥이 있진 않네요. 자,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제가 이제 기사를 좀 많이 만들어냈더라고요, 은근히. 네. 그 민주당의 정청래는 민주당 한동훈이다. 아까 그 이야기 잠깐 했지만 네. 오늘 이재명이 방금 전에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네. 자기 해외 순방 다녀온 거. 이 90도 인사나 명청 갈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네. 그러니까 뭐라 했느냐. 심각한 것 같아도 다 잘 되려고 하는 일이다. 그리고 다음번 전당대회 원수처럼 싸워서는 안 된다. 이거 뭔가 원론적인 말 같지만 심각하다는 걸 인정하는 이야기하는 거 거죠.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정청래가 사실 뭐 이렇게 슬슬 반기 든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김어준도 마찬가지고, 김어준도 이제 뭐 공소 취소 발언을 처음에 이제 그 한 게 거의 김어준 아닌가? 그거? 어쨌든 김어준과 정청래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재명에 맞서고 있고, 이재명은 지금 그때 뭐 신기가 불편하고 있고, 이게 지금 집권 불과 2년 차밖에 안 되는 와중에 이렇게 내분이 생기기 쉽지 않은데요. 근데 저는 유시민 참 싫어해도 이 ABC로는 참 기가 막히게 잘 뽑았다, 헤드를. 그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톨레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치 그룹입니다. 민주당의 완전 그 스피릿, 정신은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가 그 86세대, 뭐 운동권 세대, 뭐 민주화의 세대 막 이런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계속 이 2년팔이를 계속 해야 되는 세력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익만 쫓아가는 그룹이 갑자기 이제 들어와서 본류인 우리를 몰아냈다. 비명행사 시키면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싫어하고 있고, 하지만 이재명 측에서는 중도 실용을 외친다. 우리가 이제 이 다수의 이런 중도당이라는 식으로 약간 이제 우클릭하는 척을 합니다. 근데 우클릭하는 척을 하면서 초과 이익은 한수하고 노란봉투법은 통과시키면서 심지어 이런 뭐 기득권 세력과 타파한다 막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해훈을 데리고 가.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 우리 당이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그 가치 그룹도 사실은 2년팔을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한테는 전혀 땡기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내로남불 때문에 2030이 돌아섰기 때문에 절대 이 가치 그룹은 밖으로 커질 수가 없는 그룹이고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룹이에요. 하지만 단단해요. 그러면 유이재명은 무엇이냐? 이익 그룹이잖아요. 여기는 지지율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 빠지는 그룹입니다. 실체가 별로 이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냥 친 이재명 사단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총선 때요? 전쟁 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오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할 2030은 다 어디 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리. 그러면요? 우리 당은 앞으로 상식과 실리를 추구하는 당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사실 저는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20, 30대한테 되게 밉보인 게 사실 조국 사태 같은 게 20, 30대가 싫어하는 공정성을 가장 크게 위반한 사건인데 불구하고 그때 열심히 조국을 옹호했던 게 사실 20, 30대가 이제 돌변하기 시작한 때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민주당은 20, 30대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지지하거나 이러면 무조건 극우 프레임 씌워가지고 우리 지지 안 하면 극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막상 20, 30대한테 어떻게 들렸겠냐고. 사실 극우라고 한다면 최소한 폭력이 좀 어느 정도 동반돼야 되고, 그건 폭력은 사실 민노총 같은 애들이 제일 잘하는 거고, 걔네가 극우인데, 근데 어떻게 20, 30대한테 단지 그 이후로 그냥 뭐 지지 안 했다고 극우 프레임을 씌워서 오히려 이대녀가 돌아선 게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일단 촌스러워. 너무 오래됐어, 올드예요. 음. 더 이상 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너무 가식적이야. 힙한 적은 있었나? 난 항상 좌파 그러면 박원순의 그 런닝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뭐랄까, 그 막 서태지와 아이들 2세대까지는 그 나이대가 이제 힙했던 시절, 네, X세대 끝났어요.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낡은 이 가치만 가지고 외치는 것도 더 이상 답은 아니지만, 정과 사범이면서 자기의 이 재판을 다 중지시켜 놓고 공소까지 취소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타칭 혹은 자칭 이익 집단인 이들도 절대 대안 세력이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열차게 싸우십시오. 그렇습니다. 박지원은 명청 갈등을 줄어들 일은 없다. 정청래는 죽어도 전당대회에 나간다. 근데 여기서 의외로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하다가 강원도지사 된 우상호가 정청래 손을 들어줬어요. 승리했는데 왜 책임을 지냐. 그러니까 뭔가 도지사들도 그렇고 당내에서 슬금슬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정청래 쪽이냐 김민석 쪽이냐로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눈치 보기와 줄서기를 할 것 같아요, 교수님. 마치 교수님이 예전에 빨대양 편이냐, 멸콩TV 편이냐, 그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던 것처럼. 빨대양이라는 채널이 있습니까? 이게 이름도 겁나 촌스럽네. 그 종이 빨대인가요, 그거? 여러분, 거듭해서. 그래서 이 언제까지 사과해야 돼 이 근데? 평생 진짜. 나 죽을 때까지. 나 죽을 때까지. 오래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사과하지. 오래. 100세 넘기시겠어요. 그래요, 욕을 진짜. 많이 드셔가지고 어떻게? 진짜 거기 채널 정말 너무 촌스러워. 맨날 한동훈이야, 맨날 한동훈. 그러니까 근데- 개인 숭배, 뭐 김일성도, 김정일도 그렇게 안 하겠다, 얘들아. 적당히 그래서 해라. 우상호의 이 발언이 저는 좀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뭔가 우상호? 정청래 4년 뒤에는 어차피 이재명이 내공천 안 주잖아. 그때는 당원들이나 뭐 김어준, 유시민은 그래도 4년 뒤에도 김어준일 거잖아. 약간 이렇게 배팅하는 거 아닐까요? 2028년인데? 어쨌든 2년 네, 뒤, 네, 2년 뒤, 네. 2년 뒤. 그렇죠, 2년 지금 뒤. 왜냐하면 정청래 편을 드는 게 김어준한테 잘 보이는 일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한동훈, 친한계도 지금 뭐 당권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다 공천, 지네가 행사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공천이라는 게 뭔지 참, 정말 한동훈을 보면 알 수 있죠, 진짜. 정말 자기 사람 다 꽂아서 공천했더니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지금도 진짜 그거 보면 진짜 그런데. 그러니까 참 정청래도 그런 거 한번 하고 싶은 거겠죠, 뭐 사실. 뭐 한동훈처럼 내 사람 다 꽂아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거 하고 싶겠죠. 근데 저는 제발 이 공천만큼은 당의 철학과 맞는 사람, 그 다음에 열심히 싸우는 사람, 딱 그렇게만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정과도 좀 보면서. 네. 국민의힘이 항상 그랬잖아요. 진짜 뭐 갑자기 뭐 열심히 일한 당원들 뭐 다 건너뛰고 뭐 새로운 사람 중도 막 이러면서 진짜 어서 듣도 보도 못하네. 사실 우리 한지아 누군지 알았어요, 여러분? 누군지도 모르고 의사로서 뛰어난 의사도 아니고 뭘 정치적 발언한 것도 없는데 뭘 갑자기 확 들어와서 지금 한바짓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여튼 좀 아쉬운 그 공천은 정말 아쉬운 게 많지만 뭐 제가 장해찬 최고 앞에서 무슨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정청래는요 오늘 또 대통령 끌었어요. 음.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가 너무 그렇죠. 당연하다, 검찰 꿈깨라. 아, 맞다. 네. 근데 이 보안 수사권 남겨두자는 건 이재명 정성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검찰 꿈깨라가 아니라 제명한 꿈깨라로 들리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이재명도 야당 때는 보안 수사권 폐지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지 막상 않나요? 대통령 네. 돼 보면 이거 폐지했다가 나라 절단나게 생겼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되게 원론적으로 평론 잘해주시네요. 약간 KBS 스타일인데. KBS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멸콩 스타일로 하면 이 네. 보안 수사권 꿀잼이잖아요. 자기들이 냅둬서 또 갖고 이걸 갖고 무기로 쓸수 놀아야죠.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더라도 최소한 사과는 있어야지. 내가 그동안 보안 수사권 폐지권을 폐지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집권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라고 얘기를 해야 이제 민주당 애들도 이제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바뀌는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 애들은 지지자들은 고민이 없어. 그냥 보안 수사권 처음에 막 별로 얘기 안 하다가 그 이재명이 폐지하자 할 때는 폐지하자 하다가 존치하자니까 또 존치하자 그러고 뭐 그런데 어쨌든 요즘 수습해서 네. 못하겠어 지금. 네. 보안 수사권은요, 솔직히 이재명 입장에서는 검찰 그렇게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놓고 싶은 것은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는데 이런 이 정치인들 수사하거나 기업들 수사하거나 할 때 이 보안 수사권을 본인이 사실은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뭐 반기 드는 세력들 진압하거나 경고 주기는 사실 좋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쓴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은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흉악범죄 같은 것들 경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아무리 수사한다 해도 구멍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거 보완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거 정말 검찰만큼 잘하는 조직이 없어요. 검찰 살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재명이 이것을 존치시키려고 하는 그 속셈이 만약에 따로 있다면 정적 제거를 위한 거라면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사실 공존하는 거죠. 근데 9월 달에 뭐 10월인가 검찰 해체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보안수사권도 의미가 없는데 왜 이거에 집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가 있나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아니, 공소청에서도 보안 수사 할 수 있으니까요. 공소청에서는 수사 안 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걸 남겨두겠다는 거죠. 그쵸. 지금의 안은. 네. 그래서 그 뉴스를 좀 봐주시고 오시면 제가 좋겠다. 네. 저도 정말 저답지 않게 제가 이과인데 열심히 진짜 누구보다 법 지식을 많이 쌓았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재명 정성호는 이걸 남겨두자고 해요. 근데 저는 저 검찰 꿈깨라가 진짜 제명아 꿈깨라. 내가 이거 보안 수사권 가지고 다음 전당대회 돌파한다. 네. 그럼 김민석 같은 경우는 이재명 편이니까
이거 전면 폐지가 아니라 대통령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어준이 이거 가지고 이재명 들이받았잖아요. 그렇죠.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그럼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은 전면 폐지 정청래가 끌어 개혁인 가죠. 거 아니냐? 글로 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의 무기인 거예요. 나라는 망치지만 지가 민주당 내에서 한번 해볼 만한 무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많은 방송에서 보면은 패널분들이 이 친명이 더 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친청이 지금 세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 그 문조 톨레유 다 합해가지고 쫙 들이받으면 이것도 저는 만만치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재단 나왔잖아요. 이제 그만두고 그게 왜겠습니까? 이제 공격수로 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시민 좋아하진 않지만 엄청나게 이 논리적인 어떤 그런 논리라기보다는 사실은 대변. 말을 잘 포장을 해요. 맛깔나게. 뭔가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딱 나오게 언론 플레이를 정말 잘해요. 예, 언변이 정말 화려해요. 그래서 그분까지 출격을 하면은 야, 저는 이 노련하면은 사실 못 당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뇌가 썩지 않았나? 옛날에 그 한동훈하고 나이가 이미 지났군요. 그 나이가. 한동훈하고 재판할 때 재판에서 지고 나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재판에서 졌다고 한동훈 얘가 잘한 거 아닙니다라고 해갖고 저는 저게 무슨 개소리인가 막 싶었는데 그게 뭐 노무현 재단 그거 갖고 허위 사실 유포해서 결국 네. 그 유죄 나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니까 자기 사과는 전혀 안 하면서 네가 잘한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그걸 보고 역시 뇌가 썩어도 많이 썩었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그럼 문조 톨레유에 있는 뭐 조국도 그렇고 유시민도 그렇고 뭐 윤미향도 그렇고 뭐 이런 많은 그런 그 올드 인사들이 그 가치 그룹에 있다라고 하는 자칭 그런 인사들이 잘못한 거 들키고도 절대 사과를 안 하는 거. 저는 그거는 단계 써놓고 안 썼다 하는 거랑 똑같이 나쁜 것 같아요. 그 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시인하고 사과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박할까? 왜 끝까지 정신승리를 할까? 저렇게 왜 우겨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특정 정치 세력,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의겸 보니까 뭐 그렇게 청담동으로 그렇게 사기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회의원 또 된 걸 보고 그러니까 김남국도 또 됐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사람들을 걸러줘야지 국민들이 걸러줘야지 정치인들이 제대로 말을 하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데 계속 영원히 뽑아주면 뭐 어떡할 거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지. 외유가고 그러지. 거짓말 또 하고 그러지. 정말 그러니까요. 김남국도 국회의원 되고.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찌 보면 정의가 참 없습니다. 우울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지금 이 재선거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을 지펴야 돼요. 얼마 전에 수요일쯤에 아마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재선거를 해야 한다.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가 40% 후반대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리서치를 보고 과연 만약에 부분 재선거까지 합한다면 재선거를 원하는 그 퍼센티지가 얼마만큼 될까? 저는 80% 육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협상할 때는 원래 재선거를 부르짖어야 부분으로 협상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부분한다 그러면 나중에 재선거 안 해버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 재선거에 대해서 왜 11곳만 했냐, 왜 7곳만 했냐, 이렇게들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처음에, 당내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었고, 실제로 이 투표가 지연이 돼서 참정권의 침해를 받은 곳만 우리가 세보니까 7곳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원내에서 의견 수렴이 좀 어느 정도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지도부에서는 일일이 각 캠프에 다 전화를 합니다. 선거 소청할 거냐. 개인으로 하겠다는 데들 여기다 다 같이 넣어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1곳이에요. 우리 16곳 중에 11곳이면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전면 재선거를 할 수 있도록 당이 최대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면 전면 재선거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행정심판이다 보니까 재선거에 대해서 이 소청을 해서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바로 재선거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소청이 거부되었을 때 우리가 선거 무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애초에 모든 데를 다 걸어놓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국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장동혁 대표 마인드였는데 의원들이 그 이해를 못했다면서요. 예, 신동욱 최고가 그 설명을 본인도 정말 답답해 죽겠다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서로 이제 일치가 안 된 상태에서 왜 나 재선거해? 대표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시면 사실 안 돼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소청은 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국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특검도 같이 돌리면서 전면 재선거로 빌드업을 하자라는 그런 목적이었고 결국에는 원내에서 원하는 7곳 플러스 캠프에서 개인이 원래 원했던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1곳이 최종된 것이고 이것도 16곳에 비하면 11곳이면 거의 전면 다 하기로 한 거랑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 만약에 한 군데라도 재선거라고 판결이 나오면 그때 여론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아, 그러니 그러니까. 그때 특별법 통과시켜가지고 전면 재선거를 하겠다. 저희는 사실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고요. 지금까지 당에서 추진한 11곳에 소청을 한 것이 사실상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저는 베스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 참정권이 훼손당한 거를 갖다 이제 다시 복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오세훈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이렇게 속 좁은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저는 오세훈 시장도 이왕이면 거기 동참했으면 좋겠다. 정말 싶습니다. 그래야 진짜 정말 통이 큰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도 언제까지 서울시장만 할 거냐고. 태권도 이거 욕심 있잖아. 멸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